안녕하세요. 붕어학교 303의 김진태입니다. 추운 계절에 대물 낚시를 하는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늦가을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달력이 12월로 접어들게 되면은 겨울이라고 봐야 되겠죠. 겨울이 목전에 다가와 있는 늦가을입니다. 전문꾼의 계절이죠. 전문꾼의 계절. 지금 일반꾼들은 아마 이미 벌써 대를 접은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륙권에서 지금 물론 월준척이 마리수로 낚이기도 하고 또 사자급 대물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극히 제한적이다. 겨울 낚시, 이 저수온기 낚시에 아주 강한 저수지, 그런 저수지가 아니면은 사실은 입질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지역별로 이 대물이 낚이는 그런 겨울형 포인트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일반꾼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아무 저수지나 제방을 보고 들이대서는 입질 보기가 어려운 시기,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맞았어요. 제가 찾아온 곳은요. 이러한 시기를 맞아서 제가 찾아온 곳은요, 여기 바다가 인접한 지역입니다. 바다가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만수 면적이 약 3,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저수지입니다. 형태상으로 평지형 저수지라고 봐야 되겠죠. 이 수심은 상당히 깊은 저수지입니다만은 이 형태상으로는 평지형 저수지가 되겠고, 지금 수위가 거의 한 50% 정도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수위가 내려가 있으면요, 좋은 점을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저수지에 도착해 가지고 야, 이것은 여기는 말이야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조건을 찾다가 보면은 맥이 빠지죠. 되는 조건, 좋은 조건들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수심이, 이 수위가 줄어 있다. 어떤 이점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고기를 모아주는 역할, 고기를 모아주는 포인트가 제한적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어떤 그런 이점이 있겠고요. 그렇다 치고요. 그럼 두 번째는 진짜 득이 되는 것은 수심이 얕아져 있기 때문에 이 늦가을 짧은 햇볕에도 수온이 빠르게 반응을 한다. 수온이 빨리 올라준다. 그 점을 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 방 기준으로 봤을 때 건너편 아마 지역민들로 보이는데 어르신들 짬낚시 하시다가 지금 입질을 못 보고 철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자리들이 상류가 되겠고, 반대편 제가 서 있는 지역이 이쪽이 제 방권인데요. 그리고 제 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한 쪽, 저기 뭔가 이 수몰나무가 쓰러져 있는 저 지역에 가보면은 저기는 현재 수심이 약 한 2.5m 전후 정도, 좀 깊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 제가 지금 서 있는 이쪽은 특히 상류 물 유입구 주변을 보니까 수심이 1m 50에서 1m 미만, 그렇게 아주 얕게 잡히고 있습니다. 극단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좀 더 안정적으로 우한 쪽 깊은 곳에 가가지고 이 저수지에서 가장 깊은 곳, 그래봤자 현재 심하게 깊지는 않으니까 저기에서 어떤 안정적인 낚시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 햇볕이 좋았기 때문에 이 좌측 쪽 물유입구 주변 수심이 아주 얕은 쪽을 공략해 가지고 짧은 햇볕에 수온이 올라서 그 수온에 힘입어서 상류로 올라타는 붕어, 그 붕어를 노려야 할지, 아주 극단적인 어떤 선택, 양쪽 중에 한쪽 중간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물권은요, 얕은 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얕은 데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어떨 때는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붕어가 반드시 이렇게 얕은 곳, 제일 깊은 곳, 상류 제일 안창까지 올라붙을 것이다, 이런 어떤 붕어에 대한 믿음, 붕어와의 어떤
교감이라면은 뭐 좀 이상하고요. 어쨌거나 대물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어떤 편향적인 사고가 강한 편인데요. 항상 상류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좌한 상류 쪽 물 위입구 지금 뭐 졸졸졸 물이 들고 있는데요. 무슨 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이 들고 있는데 저 자리로 가서 오늘 하룻밤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아닐까. 여기 지금 어찌 보면은 가장 상류입니다. 물유입구 자리이고요. 물유입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심이 더 얕죠. 극단적인 선택이다. 오늘 햇볕이 더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의지해 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이 늦가을의 짧은 햇볕에 얕은 수심대 수위가 이 수온이 빨리 오른다. 그렇다면 적어도 초저녁 입질 확률이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건너편 자리 쳐다보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A, B, C 항상 적어도 2개 이상의 어떤 포인트가 이렇게 갈등을 갖게 되는데요.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갈등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을 한 이상 건너편 B 포인트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입질이 없으면 저 포인트가 갈 걸. 또 낙관에도 건너갔으면 씨알이 더 굵을 건데 그 끝이 없습니다. 아예 일단 자리를 잡았으면요 오늘 이 포인트에서 입질이 없으면 이 저수지에 입질이 없다. 내 자리가 1등 자리다. 그런 어떤 생각, 그 믿음 가지고 밤을 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우 깨고 이거 밤새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거, 그 고집 없이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선택을 했으면은 저수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붕어를 믿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붕어 편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보면은요, 좌전망은 또 상류 쪽이죠. 얕은 쪽입니다. 얕은 쪽. 저쪽은 아주 완경사 수심이 얕은 곳. 현재 이 저수지를 뒤덮고 있던 이 침수수초가 완전히 사가 있기 때문에 보기 굉장히 황량합니다. 거기다가 수위라도 높으면은 연안수초라든가 어떤 연안에서 수면을 향한 나무들이 물에 잠겨 있으면 그림이 나오는데 현재는 수위까지 줄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맨바닥입니다. 이 맨바닥 여건 아무것도 없죠. 눈에 보이는 수면상의 어떤 포인트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바닥을 짚어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긴 대를 가지고 바닥을 최대한 많이 투척을 해서 여기저기 많은 지점을 찍어보는 것. 그래서 혹시 압니까? 이 속에 어떤 섬이라도, 작은 어떤 섬이라도 하나 발견하면은 최고죠. 오래된 저수지에서 수면 아래 어떤 섬이라든가 물골이라든가 그런 것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바닥이 평지화되어 있죠. 저기 언덕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언덕 위에도 올리고 밑에도 내리고. 항상 언덕은 위가 낫죠. 언덕 위가 낫지만 오늘은 지금은 반드시 언덕 위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붕어가 어떤 붕어도 항상 상류를 그리워하죠. 붕어가 그리는 곳은 상류입니다. 언제나 상류, 얕은 곳, 언덕 위 그런 곳인데 지금은 이 겨울이 바로 목전입니다. 겨울이 목전인데 붕어가 이 어떤 제 시즌에처럼 얕은 곳으로 씩씩하게 올라붙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언덕 밑에도 또 찌를 세워보는 어느 쪽에 붙을지 모르죠. 그렇게 상황이 아주 좋다면 오늘 어떤 호재가 굉장히 많다면은 언덕 위에 집중을 할 것이고 언덕 위쪽에 집중을 해야 되고 호재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면은 언덕 아래쪽에 집중을 하는 것, 그 정도 어떤 구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좌측 얕은 곳이니까 긴 데가 들어가고요. 오른쪽은 좀 더 깊습니다. 제방 방향이죠. 이쪽은 좀 더 짧은데 이렇게 부채살로 그냥 이렇게 차단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최대한 정수간 낚시를 하는 2차적인 어떤 기술이죠. 정수간 낚시를 해야 되는 그런 뭐 기타 다른 어떤 특별한 여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새말풀이 상당히 웃자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찌 위에 걸려 나오는데요. 말풀 위에 얹어놓고 밤새 입질을 기다리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바닥을 찾는데, 바닥을 짚는데, 바닥을 확인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 새말풀이 남 포인트에서는요, 반드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편성을 마쳤습니다. 요게 46대인데요. 대편성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캠이 꺾고 미끼 달아 넣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편성 다 마쳤으니까요. 뭐 해가 벌써 산이 높아서 해가 넘어가 버렸는데요. 조금 쫓기는데요. 지금 이제 텐트를 치고 식사를 해야 되니까 조금은 쫓기는 느낌인데, 그래도 멀리 남도권까지 원정 낚시로 왔는데요. 대편성 끝냈으니까 잠시만, 딱 잠시만 이렇게 기분 좀 내고요.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끼를 다 넣었습니다. 3, 4대부터 4, 4대까지 총 9대를 편성했는데요. 빈틈없이 제방권 깊은 곳에서부터 타고 오를 수 있는 회유를 한다면은 걸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총총 대편성을 해놓았고요. 바다가 인접한 지역이니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쌀쌀합니다. 낮에는 대단히 햇볕도 좋고 날씨가 좋았는데 해가 지면서 생각보다는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러나 이 해풍이 맞닿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겨울 내내 아마 물낚시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붕어의 활동 역시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바다 바람이 바다와 이 저수지 사이에 어떤 막힘이 없다. 해풍이 직접 닿는 곳, 이런 곳은 겨울 내내 이 붕어의 활동이 있는 곳. 우리가 남도권으로 이 원정 낚시를 가게 되면은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공략을 하게 됩니다. 정보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 보기보다는 살짝 끝까지 확인된 바가 있고요. 시즌 중에는 잔챙이가 심하고, 그리고 또 민물개의 성화가 심한데 오늘은 민물개의 성화가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요. 뭐 불빛 하나 없는 이 고요함, 어두움, 이 적막감과 어두움, 모든 것이 좋습니다. 추위야 모포를 코끝까지 당겨 덮으면 해결이 되는데요. 1차적으로 10시 전에 묵직한 찌솟음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저는 행복한 기다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에 답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챔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낚시에서 챔질이라는 거, 투척도 중요하지만 챔질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정말 묵직하고 멋지게 솟아주는 입질에 정확한 타이밍이다 싶은데 챔질을 했는데 헛챔질이 나더라. 이 대물 낚시에서는요, 대를 두 손으로 잡고 저수지를 퍼올리듯이 위로 들어 올리는, 힘으로 쳐 올리는 챔질을 하는데요. 그 챔질에서 특히 헛챔질이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또 대물 낚시, 수초대에서 이루어지는 대물 낚시에서 이 챔질 순간 대상어를, 붕어를 수초 위에 띄워 올리지 못하면은 끌어내기에 실패하는 확률이 대단히 높죠. 일단
대가 부러지든지 바늘이 뻗든지 줄이 터지든지 아니면은 고기가 떠오르든지 챔질 순간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손으로 강하게 챔질을 하는데요. 여기서 헛챔질이 나는 이유가요, 물론 미끼에 따른 어떤 특징도 있습니다. 메주콩 같은 경우는 바늘이 이 메주콩이든지 혹은 굵고 딱딱한 새우든지 크고 딱딱한 미끼가 으스러지면서 바늘만 빠져나오는, 그게 이제 어떤 대물낚시의 헛챔질의 첫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낚싯대가 달라졌습니다. 낚싯대가요, 예전에 우리가 쓰던 낚싯대와 지금 낚싯대는 성질이 다릅니다. 휘임새가 다르죠. 탄성이 다르고요. 예전 낚싯대 같은 경우는 챔질을 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지죠. 이렇게 들어 올려집니다. 사람 힘으로 들 수 있는 데까지가 허리까지라는 거죠. 허리까지만 사람 힘으로 들어주고 나머지는 적어도 0. 몇 초 뒤에 초리대까지 이 챔질 동작이 전달되고, 그것이 또 바늘까지 전달되는 데는 오늘날의 낚싯대와 비교했을 때 남은 0. 몇 초 정도는 늦다. 챔질을 늦게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죠. 오늘날의 낚싯대는 대체로 보면은요, 챔질을 하면은 대가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이 휘임새가 없죠. 사람이 챔질을 하는, 낚시인이 챔질을 하는 그 힘이 바늘까지 전달되는 시각이 빨라집니다. 빠르게 챔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들어버리니까. 붕어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은, 미끼를 흡입해서 꾸역꾸역 삼켜야 되겠죠. 목구멍까지 삼켜야 되는데 바늘을 뺏어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헛챔질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챔질을 좀 늦추면 되겠죠. 평소에 예전에 어떤 낚시를 할 때 내가 찌가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챔질을 했다. 거기에서부터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세 곳 챔질을 하면은 거의 재걸림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늦추어야 되는데 늦춘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자, 이 케미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참기는 어렵다. 그런데 좀 늦추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 제가 어떤 이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퍼올리는 챔질, 전형적인 대물낚시의 챔질인데요. 퍼올리기 챔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를 두 손으로 잡고요. 정점, 지금이다 싶은 순간에 이렇게 챔질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빈 바늘이기 때문에 대가 하늘을 금방 하늘 방향을 향하게 되는데요. 고기 무게가 얹혀지면 일단 이 동작으로 고기가 수초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눕게 되죠. 거기서부터는 이렇게 대를 뒤로 젖히면서 끌어내 가지고 발 앞에 왔을 때 줄을 감아지고 번쩍 드러내면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채비를 약하게 쓰니까 챔질도 조금 더 약하게 하고 또 뜰채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대물낚시의 챔질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어떤 내가 그동안 배우고 익혀온 이 챔질로는 재걸림이 안 되더라, 헛챔질이 나더라, 그럴 때 끌어당기면서 퍼올리는 챔질입니다. 몸쪽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챔질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챔질을 알고 몸에 배워야 되겠죠. 이론상으로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퍼올리는 챔질이고 또 끌어당기면서 퍼올리는 챔질이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몸에 배워야 됩니다. 몸에 배워 있을 때 오늘은 어떤 챔질을 해야 된다. 오늘 이 대물낚시에서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챔질에 대해서 이 영상이 아니면 보여드릴 수가 없었던 건데요. 그것을 안내 드렸습니다. 이제 마치고 철수를 해야 될 시각입니다. 아쉽게 입질 보는데 실패를 했는데요. 어제 야간 날씨는 쌀쌀했지만은 햇볕이 살아난 날이었습니다. 추위 제법 혹독한 한파가 끝나는 날을 맞춰서 들어왔는데요. 하루 정도 더 인터벌을 두고 오늘 정도 들어왔으면 남은 한 이틀 정도의 날씨가 축적이 됐다. 그래서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아쉬움은 났는데요.
아쉬운 마음에 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오늘 밤이면 뭔가 좋은 입질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여러분들 이 원도권 겨울이니까 원정 낚시를 많이 다니시게 되는데요. 원정 낚시 출발하실 때 담그면 무조건 물고 늘어지는 대물 그건 없고요. 일정을 최대한 가급적이면은 길게 잡으시는 것이 좋고, 당분간은 최소한 경남 혹은 전남 이렇게 남도로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륙권 이 군이라든가 영천이라든가 지금도 입질이 곧잘 들어오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대물이 잘 낚이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빈자리가 없습니다. 몇 안 되는 겨울 포인트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기 때문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촬영을 할 만한 자리가 없는데요. 남도권으로 당분간 내려와야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어떤 이 소개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그동안 찍어보았던 남도권 포인트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만에 나오니까 지금 머릿속에 여러 저수지들, 예년에 제가 공략하던 여러 저수지들이 떠오르는데요. 다음번엔 그런 어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곳, 거기가 가장 유리하죠.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다소 조금은 더 이색적이고 좀 이채로운 남도권 원정 낚시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쉬운 올해 첫 원정 낚시 붕어학교 303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